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셋의 3주차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는 2주차에 오남에서 붕어와 침식을 받아서 이게 운반되어지거나 현 제자리 퇴적되거나 또한 그런 빙하에서 퇴적되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 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각 흙들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우선 그 특성을 알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일 메카닉스, 즉 흙의 역학으로, 토질 역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동안은 기본적인 것과 그 우리 토질 역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토질이 만들어지기 전의 단계, 즉 지질적인 문제, 그 암이죠, 그죠? 암 문제에 대해서 다 다루고 난 뒤에 그 다음 내주에 대면 수업 때는 그때부터 이제 소일 메카닉스, 즉 토질 역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조금 아마 기본적이라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질학적 주기와 지질학적 연대라는 용어만 그냥 돼. 지질학적 주기라는 것은 연속적인 과정 내에서 침전물의 지질학적 주기죠, 그죠? 연속적인 과정 내에서 침전물들과 암들의 행성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지질학적 구조, 지질학적인 주기에서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됐냐 하는 걸 나타내 주는데,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열과 압력에 의한 침전물, 그 다음에 침식에 의한 암들, 그 다음에 이게 또 퇴적물로 생겼죠. 그 다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주기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질학적인 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주요한 지질학적 원리들이 있는데, 원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있다고만 그냥 듣고만 있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읽기만 할게요. 지구 표면에 평행한 층 내에 기원적으로 수평하게 퇴적된 원리, 이 원리들을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하게 퇴적된 원리, 그 다음에 기원적인 연속적 원리, 이거는 뭐냐면은 기원적으로 연속적인 원리는 현존하는 고체 표면에 접촉해서 종료되고, 이게 판 같은, 이거 뭐가 빠졌네. 여기 있죠. 접촉하여 종료되고 판 같은 그런 판과 같은 그런 원리는 뭐냐면 기원적인 연속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죠. 지금 제가 한번 Principle of Original Continuity, 기원적인 연속성이죠, 그죠? 연속성의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계속 현존하는 고체 표면에 접촉해서 계속 뭐냐면 쌓이고 판같이 쌓이고 하는 것을 기원적 연속 원리라고 원리로 푸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연속의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뒤에 요 부분은 판 같은 것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죠? 여기 계속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이 중첩의 원리는 퇴적의 순수가 어떤 거는 이게 첫 번째 있고, 어떤 거는 그 다음 거는 뭐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첩의 원리입니다. 계속 첫 번째는 이 거꾸로 됐죠, 그죠? 사실은 밑에부터 쌓이죠. 이게 잘못됐죠. 1, 2, 3이 되죠. 거꾸로 했거죠.
여기 바로 동그라미 한 게 바로 저기죠. 아래부터 쌓이게 되죠. 이 중첩의 이걸 중첩의 원리, 지질학적 그 원리들을 이런 세 가지 원리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거죠. 어떤 지질학적 원리를 만들 때 이 첫 번째 걸 해당되냐, 두 번째 해당되냐, 세 번째 해당되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다음에 지질학적 연대 과거 사건들의 날짜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날짜는 레디오티브 있죠. 방사능 가지고 지금 많이 추정하고 있죠. 요 지금 과거에 뭐 1억 년 전에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추정하죠. 요즘 고고학에서도 다 그렇게 하죠. 인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질학 연대는 화산 분출, 지진, 산사태, 홍수, 침식, 온도 변화의 발생 주기의 추정을 제공하게 된다. 지질학적 연대. 우리 여러분 백악기, 성 캠브리아기 이런 것이 다 지질학적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발생 주기 추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태저환경. 태저환경은 뭐냐면 지질학적인 주기 플러스 지질학적 연대를 플러스해서 이 지질이 그 암이 어떻게 퇴적이 됐느냐 하는 관계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다고 하면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속된 지질학적 사건들 해가지고 뭐예요? 둘 다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어떤 사항이냐? 자, 연속된 지질학적 사건들을 가지고 다음 같은 것은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토질역학을 배워도 그게 근원적으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식으로, 모든 것은 이야기식으로 엮어나가야 됩니다. 그걸 엮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지질에서 이렇게 따온 거죠. 그죠? 우리 토질역학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요 연속된 지질학적 사건들을 가지고 요런 세 가지 성질들을, 네 가지자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네 가지 성질들을 따져서 이거 가지고 앞으로 토질역학을 계속 여기서 하나씩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흙의 성질 태우면서 흙의 성질에는 어디 있냐면 입자 크기, 성질이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입자 형상,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입자 강물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흙의 성질이에요. 두 번째, 흙의 상태예요. 흙의 상태, 현재 상태. 자, 과거가 아니고 억력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요. 억력의 현재 상태, 여기 있죠. 현재 상태. 근데 억력 이력이라는 것은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히스토리예요. 억력 이력. 과거에 얼마만큼 억력을 계속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억력 이력이라고 해요. 거기 흙의 상태를 좌우하는데, 이때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입도 분포의 좀이라고 느슨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억력일이 오래됐다면 굉장히 조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신생, 최근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느슨하겠죠. 그죠? 그게 조밀하고 느슨함에 따라 강도도 강하고 약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의 성질, 그 다음 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구나. 그 다음에 흙 구조, 지질 구조도 구조에 따라서,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현 상태가 달라진다 했죠. 그죠? 현 상태가 따라서 구조가 어떤 구조로, 같은 흙 구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단위 미터당, 단위 스퀘어 미터당 같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흙의 공학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흙 특성 한번 볼게요. 흙 특성. 이 특성. 암의 공학적 특성. 이거는 앞에 거는 암에 의해서 발생하는 흙의 특성을 이야기됐고, 그 다음 암의 공학적 특성 한번 볼게요. 암의 공학적 특성들은 원암의 성질보다 뭐예요? 구조적인 성질에 더욱더 의존적이다. 구조적인 성질. 그죠? 원암이 어떻게 됐다? 원암이 화성암, 태저암, 그 다음에 변성암, 그 원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암이라도 구조적인 성질에 따라서 공학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흙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계속 설명했던 이 지질도 우리는 그 사진을 봤죠. 그 사진에 같은 암 종류라도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앞에 안에 들어간 입자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성물질이 또 하나 추가될 수 있고 빼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걸 전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각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현장에 가서. 그래서 뭐냐면 미리 지질도라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질학자는 뭐냐? 이들은 지질학적 역사를 나타내는 일련의 청들의 연구로서 지청학을 제안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질학은. 우리 토질학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고 봐야 돼. 그냥 학문, 지질학자는. 현장에 우리 공학적으로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이게 구조물 짓고 뭐 하는 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있죠. 교량을 짓는다든지 이런 공학적인 실제적인 그런 구조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서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지질도 쌍용. 지질도를 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뭐냐? 모래, 점토, 실토, 사암, 그 다음에 실토암, 이암의 공학적 성질은 아마도 다르죠. 그죠? 당연히 다르죠. 이 각각 성분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죠. 그죠? 다 다를 것이므로 표준적인 지질학적 연대 근간 분류는 성캠브리아기 때 얻어진 그거 가지고 모두 우리 공학적 성질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그 근간 분류는 토일공학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죠. 그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러면, 자, 토질과 암의 공학적 분리를 위한 더 양호한 계획은 다음에 근거해진다. 어떠냐? 입자들의 성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의 현재 상태, 흙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질학적인 연대 가지고 이쪽 지역의 공학적 성질이 이럴 것이다 하고 전체적으로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입자들의 성질, 그 흙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흙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현재의 응력 상태, 그 다음에 과거의 응력 이력 상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의 함수비가 어떻게 되냐, 그 나중에 함수비 뒤에서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간극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런 현재 상태, 그 다음에 흙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흙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퇴적층의 지질학적 환경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질학자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집안에 퇴적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 연대를 알 수 있고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를 알기 위해서 조언을 얻는 거죠. 지질학자를 찾아서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 지질학적 환경만 물으면 돼. 어떻게 퇴적됐어요? 하고 또 그럼 그 애들 보고 쓸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에 어떤 일이 현재까지 발생하였나요? 그러니까 단층이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성구조 뭐 그다음에 항공 사진을 찍어서 이런 현상이 과거에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역사죠. 그 변층 구조를 보고서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읽고 이 부분에 대한 공학적 성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질학적인 과정 한번 볼게요. 지질학적 지구 표면 가까이 와보세요. 얕은 곳, 흙과 암이 있죠. 그죠? 풍화된 침실, 운반된 거, 그 얕은 곳에 있어요. 그죠? 8km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깊은 곳은 흙과 암, 흙이 암으로 변환된 거예요. 깊은 곳. 그죠? 깊은 곳에서는. 요 지구 표면보다 깊은 곳은 흙과 암이 있는데 흙이 암으로 변해 있죠. 그죠? 왜? 압력에 의해서 눌러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흙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원암이 있어요. 원암이 있어서 처음에
화산의 발생에서 화성암이 화산을 분출을 일으켜 가지고 관이방과 분출함이 생긴댔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태양에 의해서 풍화, 비에 의해서 침식이 됩니다. 침식이. 현직이. 그러면 그 풍화 자체가 뭐냐면 기계적인 풍화. 원암과 성질이 동일하죠. 기계적이니까. 화학적이면 뭐냐?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변하겠죠. 성질이 변하죠. 원암과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잔적토가 형성돼. 그 자리에 원래 장소에 퇴적된 흙을 잔적토라고 합니다. 잔적토 또는 잔류토라고도 합니다. 잔적토. 이거는 레지듀얼 소일이라고 하거든요. 레지듀얼 소일. R. 여러분 선배들은 다 영어를 가르쳐준대. 레지듀얼. 이거는 외웠어요. 이때는 외워야 돼. 아, 이거 레지듀얼이구나. 원래 레지듀얼하고 인여죠. 인여. 남아있는 거. 보통 상업적으로 이야기할 레지듀얼 인트레스트 어때? 인여 레지듀얼 에셋 인여 자산 뭐 이런 거 있나? 그게 레지듀얼 잔류토 남아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서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인데 잔적토 그대로 현 장소에 원래 장소 그대로 퇴적하고 있죠. 여기 그대로 퇴적하고 있어요. 이게 잔류토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운반을 해요. 운반. 뭐에서 운반되느냐? 두 번째 운반이 돼요. 물에 의해서 하고 바람에 의해서 운반하고 빙하에 의해서 운반. 세 가지에서. 자, 물에서 운반되고 바람에서 빙하에서 운반돼서 퇴적이 돼. 그죠? 세 번째 퇴적이 돼. 퇴적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고, 자, 얕은 바다, 깊은 바다 있죠. 여기서도 퇴적이 될 수 있죠. 그죠? 퇴적이 돼. 왜냐면 이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때 운반 도중에는 뭐냐면 물에 의해서 운반된 것은 알루비얼 소일이라고 해요. 알루비얼 소일. 이게 충족토라. 충족토. 이거는 한국말로 충족토. 아, 이거 한글을 내가 충적토. 여러분 내과에 가면 발 담그고 있을 때 물 있죠. 그 흙들 있죠. 모래자갈들이 쫙 있죠. 그죠? 거기 다 충족토입니다. 충족토. 그 다음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서는 에어로인 소일 해가지고 풍적토. 바람 풍자에서 풍. 바람에 의해서 풍적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빙하에 의해서는 이건 빙적토. 앞에 다른 건 적토는 다 똑같은 게 쌓여서 흙이 돼 있다 해서 적토입니다. 그 앞에 빙, 풍, 충. 그거만 달라지죠. 그죠? 여기 운반토입니다. 운반토. 그 다음에 유기질토는 뭐냐면 삼각주와 호수에 있는 피트. 유기질. 뭐냐면 식물이 썩어서 형성이 된 물이 돼 있죠. 그죠? 물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거기 식물이 썩어서 형성된 것을 유기질토라고 합니다. 유기질토는 푹푹 꺼지죠. 그죠? 자, 아까 운반에서 한번 볼게요. 운반과 동시에 보세요. 운반도 되기도 하고 점차적인 분기가 일어나고 입자끼리 마모가 일어납니다. 다른 입자 크기로 분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운반하는 대행 요소들은 천천히 흐르고 또 급하게 물이 천천히 흐르거나 물이 급하게 흐를 경우에 퇴적된 것들이 있죠. 그때 퇴적되죠. 그죠? 그래 압축되면 어떻게 다시 뭐가 돼요? 퇴적되면 퇴적암이 되죠. 그죠? 얕은 곳에 묻히면 퇴적암이고 깊은 곳에서 어떤 지각적인 구조를 받으면 뭐가 된댔어요? 변성암이 된댔죠. 변성암. 이게 다시 녹아서 다시 지하 깊은 곳에 형성되면 이게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그래서 화산으로 분출해서 관입되기도 하고 분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일일이 과정들을 제가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따왔냐면은 캠브리지 대학 있죠.
아키슨 박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캠브리지대에서 캠브리지 교과서에서 따왔습니다. 그분이 쓴 겁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죠. 왜냐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들은 쉽게 머리에 탁탁 들어오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저거 찾다가 결국은 요 그림을 제가 공부하다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유학 시절에 공부하면서 이걸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흙이 뭐 있어요? 흙은 첫 번째 잔류토가 있고 두 번째 운반토가 있다. 운반토 중에서는 뭐죠? 물, 바람, 빙하에 있어요. 그래서 충적토, 풍적토, 빈적토가 있다. 그 다음에 식물이 버려서 식물이 썩었으니까 유기질토다. 그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암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암은 뭐예요? 화성암, 이그니어스 락, 세디멘트리 락, 퇴적암, 그 다음에 지각구조, 깊은 곳에 지각구조 운동을 받아서 형성된 변색암, 메타모픽 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1인 전반적인 이 그림을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론에 들어가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이걸 몰라가지고, 왜냐면 공학적 성질이 자꾸 변하는 거 어디서 변하는지도 몰라. 왜?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말로 하니까 귀찮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됐죠? 볼게요. 자, 흙행성 한번 볼게요. 흙행성은 풍화, 침식과 퇴적 환경에 있다. 자, 이제 이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원암이죠, 그죠? 페어런트 락이 됐죠. 페어런트 락. 그게 풍화 또는 침식을 받으면, 즉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를 받아요. 그럼 기계적 풍화는 원암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원암과 같은 성질, 그죠? 물리적인 힘은, 자, 물리적인 힘이 이루어진다. 기계적. 물리적인 힘이 뭐예요? 물리적인 힘은 방락, 쪼개지는 거. 그 다음 하중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비에 의해서 침식되는 거. 그 다음에 동결, 겨울되면 얼어버렸다. 물이죠. 그 다음 녹아, 융해, 봄 되면. 그 다음에 유수, 그죠? 물에 의해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 다음 바람, 해양 파도, 빙하, 동상, 팽창과 수축이며 여러의 흡수와 손실에 의해서 야기된다. 물리적인 힘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한 공학적인 성질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물리적인 힘이 무엇일까? 이 많은 것 중에. 그러면 공학적인 성질이 어떻게 변할까? 단지 기계적인 풍화는 뭐예요? 원원과 같은 공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데 역점을 둬야 되죠. 그죠? 그 다음 화학적인 풍화 한번 보세요. 화학적인 원암의 분해 과정이죠. 화학적 분해 과정이에요. 화학적 풍화 과정에 의해 원암의 화학적 변질과 입자 크기 감소가 발생한다. 주인자가 뭐예요?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죠. 그죠? 하이드레이션. 그 다음 탄화. 그 다음에 산화의 원인이 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안에 뭐냐면은 풍화가 돼서 암 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원암의 위치에 퇴적되는 게 뭐였어요? 이 두 개에서 퇴적되는 걸 아까 잔류토를 했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잔류토, 레지듀 소일. 그 다음 운반된 장소에 퇴적되는 운반토 있죠, 그죠? 운반토 아까 세 가지 나눴어요. 그 다음 지하수 또는 습지에 있는 식물이 썩어서 퇴적된 게 뭐였어요? 유기질토, 피트 또는 유기질토. 피트와 유기질토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머리에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간치를 놨어요. 이건 다른 책들을 보면 모든 걸 말로 다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죠, 당연히. 공부하기 싫죠. 그거 읽어보면 그건 이 말이 그 말 같고 계속 반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거 두고 이걸 가지고 두고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두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잔류토 혹은 잔적토라는 거예요. 잔류토 혹은 잔적토라 했으면
풍화와 침식을 받는 원암 위치에 퇴적되는 거죠. 그죠? 자, 기계적 풍화 성질을 한번 볼게요. 성질. 기계적 풍화에 의해 잔류토는 섭한 적도 지역, 하와이, 미국 남동부에 흔히 존재한다. 섭한 적도 지역에 많이 있다. 기계적 풍화. 그러면 이걸 왜 이거 공부하세요? 원암이 어떤 건가 알면 섭한 지역에 적도 지역에 있다면 이건 잔류토기라. 그러면 원암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끌어들여서 그걸 도로 놓을 때, 포장 깔 때 이럴 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의 기층을 깔 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기층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웁니다. 잔류토의 퇴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원암에 따른다. 이러한 잔류토는 기계적 풍화에 의해서 형성된다. 신선한 기반암의 깊이는 위치에 따라 넓게 변하고 심지어 대단히 가까운 몇 미터 내에서도 변화가 심하다. 그 앞에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 변천구역이 신선한 암반, 연암, 부분적으로 풍화한 암반, 실트 또는 모래질, 흙, 점토 혹은 실트질, 점토 순수로 존재한다. 이거 뭐냐면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은 차례차례로 풍화, 침식을 받아서 퇴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수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굵은 데서 가는 대로. 자, 현장에서 흙 또는 암의 풍화에 의한 부산물인데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변천구역이 신선한 암반, 연암, 부분적으로 풍화한 암반 앞에 그대로 나왔죠. 그죠? 다시 또 나왔네요. 현장에서 풍화함도록 흙의 부산물 이거 다시 또 나왔고. 자,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은 신선한 암반이 제일 밑에 있죠. 그 풍화 침식 받으면 그 받으면 좀 더 약한 암. 그 다음에 더 많이 받으면 왜 부분적으로 풍화된 풍화암. 그 다음에 모래가 생성되고 실트가 형성되고 점토가 웬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변화구역이 일정하다. 변천구역이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끔 일어난다 하는 거. 풍화 침식에 따라서. 잔류토의 광물과 입도 부분적으로 원암에 따르지만 배수 조건과 풍화 행태 및 깊이에 된다. 이건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배수 조건이니까 계속 다룰 겁니다.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화학적 풍화 보세요. 화학적 풍화. 아까 변화가 되는데 변천 구간들이 없다. 차례대로 변천되는 게 없어. 뒤죽박죽이야. 한번 보세요. 화학적 암반에서 생긴 잔류토는 기반암까지 점진적인 변천 구간을 갖지 않는다. 봐. 기반암이 있죠? 바로 아까 연암이 나왔는데 실트질 점토가 있어. 그 다음 그 모래질이 있어. 왜? 중간중간에 이런 연암 부분에 화학적인 주요 요인과 반응을 해서 이 흙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실트질 점토로 변한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풍암 위에 있고 모래질 흙이 위에 있어. 그래서 변천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풍화를 받은 암 한번 볼게요. 같은 암의 풍화에서 잔류토는 대부분 붉은색을 띈다. 이거 그냥 읽을게요. 성질에 있어서 균등 하더라도 풍화 깊이는 크게 변화될 수 있다. 기반은 바로 위에 화학적 풍화를 받는 잔류토는 정교하면 이건 여러분 알죠?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기반은 바로 위에 하중이 큰 구조물은 큰 암밀치마, 암밀도 나중에 배웁니다. 물이 빠지는 걸 암밀이라는데, 그 다음에 운석의 화학적 풍화는 점토 강물을 행사한다. 운석이 있으면, 점토 강물이 있으면 전부 운석이다. 그 다음 라테라이트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동남아 가서 공사할 때, 라오스 가서 이 라테라이트를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라테라이트를 해서 도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를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댐 사이트에 제가 직접 가서 재료를 다 구입해주고 귀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학적인 풍화음을 받는 암 보세요. 스케스로 이루어진 라임스톤 같은 화학적 광물들. 그 다음에 초크, 백악, 그 다음 돌로마이트. 이런 화학적 퇴적암은 돌로마이트 광물의 큰 농도를 갖고 이들은 용해성 재료를 다량 갖고 있다. 그 정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운반토 한번 볼게요. 운반되어 퇴적된 흙이죠. 그죠? 풍화된 흙은 흐르는 물, 바람, 빙하에 의해서 운반되죠. 그 이후 퇴적된다. 즉, 충적도 알루비얼수를 앞에 이야기했죠. 알루비얼수. 강과 시냇물의 흐름에 의해서. 시냇물도 급하게 흐르는 경우, 천천히 흐르는 경우 있죠. 그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호수와 해양 조건. 잔잔한 수면에 퇴적된 거. 그리고 이 대륙분 삼각주 있죠. 대륙분 내려오면서 여기서 퇴적된 거. 그러면서 더 밑에 내려가서 더 얕은, 더 가는 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다 밀려서 밑에 깊은 태양에 퇴적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걸 있다는 것은 이게 다 충적토에 해당된다. 알루비얼 소일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흐르는 강은 수평적으로 청을 이루는 경향인 반면에 하구에 있는 삼각주, 이동하는 물에 의한 퇴적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바다에 가 보세요. 천천히 깊이가 서서히 깊어지는 곳이 있죠. 동해 한번 보세요. 동해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죠.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다 두 개 다 전부 다 충적도입니다. 그건 흐르는 물의 속도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흐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두 종류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충적도. 급속류, 빠르게 흐르는 거. 그들은 급경사로 급하게 흐르는 시냇물이다. 그들은 심한 침식을 받고 있죠. 그죠? 심한 침식. 빠르니까 침식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들은 많은 퇴적 중량을 함유한다. 그 다음에 침적된 높은 하상 중량으로 유속의 작은 변화는 침전물의 퇴적을 야기시키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일정치 않는 조류의 뒤엉켜 복잡한 양상. 여러분 생각하고 딴 거 읽을 필요도 없어. 복잡한 양상을 일으킨다. 급경사는 왜? 빠르게 흐르니까 어떤 건 굵은거에 흐르다가 어떤 건 또 천천히 왔던 게 급하게 갑자기 해서 거기에 쌓였다가 이게 뒤엉킨다는 거죠. 그 뒤에서 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불규칙한 양상을 보인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운반토인 퇴적토의 특성 한번 볼게요. 입자의 크기는 자갈에서 실태까지. 점토 입자의 크기는 이러한 퇴적층에 보이지 않는다. 운반토인 퇴적. 이런 거다. 아까, 자, 운반토인 퇴적토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 지금 급속률이죠. 실태까지 있으면 점토 입자가 보이지 않아. 왜? 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때 굵은 입자가 먼저 쌓이는 거죠. 그죠? 비록 입자 크기는 넓은 범위로 존재하지만 특성 부위의 주머니와 렌즈 내에 있는 혹은 오히려 균등한 양상. 이건 뒤에 그림을 보여줄게요. 어떤 주어진 깊이에서 간극비, 단위 중량은 여러분 알죠? 간극비 나중에 배웁니다. 행방향으로 짧은 거리.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집안 조사, 천공, 보링, 이거예요. 내에서 넓은 범위로 변화할 수 있다. 자, 봐요. 이 그림이에요. 복잡하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위에 쌓이고, 그 다음에 요 실트가 이렇게 쌓이고, 조립이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봐요. 막 교우하죠, 그죠? 교우하게. 이렇게 교우하. 이게 밑에 쌓였다가, 위에 쌓였다가 막 이렇게. 그죠? 이래 복잡한 건 뭐예요? 급속류 흐름에서의 충적토의 흐름 양상이다 하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굴곡부함에서 굴곡부함복에 천천히 흐르는 완속류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물 한번 볼게요. 완속류가 흐르는 완속류 강이라고 생각해봐요. 요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을 흐르면서 요 부분은 침식이 돼.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 부분 침식이 돼. 요 부분은 완만하니까 여기서는 퇴적이 돼. 그게 쭉 내려오면서 또 요 곡선 부분에서 여기서는 퇴적이 되고 여기서는 깎여. 침식이 돼. 침식이 되면 이 부분이 만약에 팽지를 이뤘다고 해봅시다. 팽지 이루었으면 침식된 게 어떻게 이쪽으로 퍼져나가겠지. 이래 퍼져나가. 여러분 섭질 봤죠? 섭질 보면 대부분 지대가 아주 얕고 팽팽하죠. 그죠? 거기 보세요. 자,
1번이 침식 오목한 행상이에요. 2번이 퇴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번 한번 볼게요. 3번. 옥스바우는 뭐냐면 원래 이게 같이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와 오다가 여기서 끊겨버려. 여기서 더 이상 퇴적이 안 돼. 여기서는 퇴적만 계속 되다가 여기서 계속 퇴적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강 자체가 끊겨버려. 끊겨서 여기에만 호수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옥스바우라고. 그 다음에 충적재가 계속 밀려오지. 그죠? 낮은 지역에. 이게 충적재라고 그래요. 리디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섭지까지 형성이 돼. 어떤 데 가면 어떻게 발이 푹 빠지죠. 그죠? 푹 빠지는 왜요? 푹 빠져서 어떻게 여러분, 어떤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곳이 아주 많아요. 그게 뭐냐? 전부 충적층에서 이루어져. 충적층이 이런데, 어디에서? 완송류가 흐르는 강의 주로 형성입니다. 그래서 완송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습지가 아주 많아요. 습지가 모르는 데는 뭐가 있었죠? 갈대나무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 멋은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빠져 죽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굴곡부로 흐르는 강, 이거 포인트라, 이거는 여러분, 포인트 바 디파지트, 이거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설명만 해놨어요. 앞에 그 그림을 설명해서 침식, 제방에서의 흙은 계속적으로 오목한 행상인 몇 지점에서 침식되어진다. 그죠? 퇴적. 침식과 퇴적이 같이 일어나죠. 그죠? 올록한 현상이며, 그 점에 퇴적되어진다. 옥스바, 아까 설명했죠. U자형 호수바. 침식과 퇴적 과정 동안 강은 굴곡부를 포기하죠. 아까 퇴적됐죠. 그죠? 포기하고 첩경, 빠른 쪽으로 첩경, 즉 짧은 길을 단절시키고, 이때 그 단념된 부굴곡부는 물로서 채워지는데 이를 옥스바우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리비제, 아까 충적지 이야기했죠. 그죠? 홍수 기간 동안 강물은 낮은 지역에 있는 제방 위로 범람을 하고, 그 강물에 의해 운반된 실태크기의 입자는 제방을 따라 퇴적하여 충적재라고 알려진 능선을 형성한다. 됐죠? 그게 리비제야. 서원포 한 보기. 서원포 섭지죠. 그죠? 실트와 점토. 여기 지금 토질 종류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실트와 점토로 이루어진 입자는 강물에 의해 더욱더 멀리 범람한 평양까지 유발된다. 그죠? 그래서 섭지는 굉장히 강하래. 보면 여러분 갈 때마다 강하죠. 제가 부산의 낙동강도 봤고 순천에 가서 그 섭지를 봤어요. 엄청나게 넓죠. 그죠? 이런 입자들은 다른 속도로 침전하여 소위 배후 섭지 퇴적층을 형성한다. 야, 이거 뒤에 제가 한 50페이지까지 했는데 이건 다시 한 40분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대면 수업 때 다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시피 충적 계곡 내 자연적인 충적재. 이걸 왜 우리는 왜 이거 배웁니까? 하고 이럴 때는 여기 한번 보세요. 환경, 흙 구조, 그 다음 자연함수비 물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액성한계, 나중에 배우면 액성한계, 소성지수, 전단 강도. 이게 우리 공학적인 특성이죠. 지금 이걸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 계속 배울 거예요. 이게 따라서 공학적 성질이 어떻게, 공학적 성질에 따라 이 값들이 얼만큼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공학적 성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걸 지금 배웁니다. 자연을 리비지와 그 충적재 있죠. 자연적인 리비지. 여기 흙 구조가 어떻게 해요? 흙 구조가 점토와 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함수비 25%, 35%, ML은 실트는 15%, 35% 있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학적 성질로. 리비지와 충적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한계 35에서 45%, 그 다음에 남플라스틱에서 35%, 그 다음에 소성지수가 15에서 25%, 남플라스틱 5%, 그 다음에 여기 전단 강도는 점착력은 17에서 57kN/m 자성, 그 다음에 9에서 33,
실트는.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이랍니다. 아까 내부 마찰각 여러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쿨러 법칙, 유명한 쿨러 법칙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바, 아까 포인트 바 나왔죠, 그죠? 포인트 바가 뭐였어요? 옥스바우 그 이야기했죠. 실트, 그때 실트는 다 달라요. 이거 비슷한데 충격체하고는 충격체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집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응?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공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 포기한 채널, 아까 물이 흐르면서 포기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내가 집을 짓겠다면, 이 부분 점토네. 그럼 30에서 95% 함수비가 그렇네. 이거 굉장히 근데 액션 함께 30에서 100. 이럴 때는 그냥 시공이 안 되고, 우리는 더 지방 계량을 하든지 말뚝을 박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구조물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설계자가 안을 내시는 겁니다. 백서원프, 아까 섭지 있지, 섭지도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 서원프, 유기질이죠. OH라고 표시했는데 100에서 265%까지 있어. 물을 265%까지 함유하고 있어. 액션이 엄청 크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왜 앞에 걸 배웠느냐? 뒤에 걸 막 배우면 나중에 이게 어느 종류의 어떤 흙에 있는지도 몰라. 이 막 여러분 혼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흙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거의 공학적 성질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게 뭐냐면 결국 숲을 보고 나무 하나를 나중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제가 50페이지까지 실어놨는데 21페이지까지만 보시고 숙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대면 시간에 뵙겠습니다.